가끔 TV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떡볶이에 떡 한 개도 접시에 하나 옮겨두고 포크로 소중히 콕 찍어서 빛깔을 감상하면서 한 입 먹거든요. 또 쫄면 한 젓가락 먹을 때도 그래요. 젓가락으로 면을 소중히 돌돌 말아서 조심스럽게 입안에 넣고 향, 맛, 식감을 음미하거든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와인 마시듯이. 백반집에 나온 김치, 나물 반찬 하나하나도 비싼 스테이크 한 점씩 먹는 느낌으로 귀하게 먹는 거죠. 늘 먹는 거라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오히려 귀한 맛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김치 한 조각도 정성스럽게 먹는 걸 보면서 김치도 메인 요리가 될 수 있구나 했거든요. 그리고 늘 있는 거라 하찮게 여기는 것들은 밥상이 반찬들 뿐만은 아닐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을 특별하게 봐주는 시선. 어쩌면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가득한 하늘 거리에 네온 쌓이는 사랑의 신호 온 세상이 우릴 위해서 party up up yeah. 서로 눈빛만 봐도 그래 말하지 않아도 너만큼은 날 편안하게 해주지 그 편안함이 특별함이 되는 순간 내가 네 옆에 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였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와 나 특별해 너와 나의 만남은 destiny 솔직한 감정 앞에 망설이지 마 yeah. 의심하지만 내 맘 놓치지 않아 너에 대한 내 확신은 틀린 적 없어 네가 없이는 텅 빈 속을 Fill it up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heart Give me the kiss and give me the hug 네 사랑으로 내 영혼의 불을 질러 내가 네 옆에 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였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와 나 특별해 한 사람은 특별해 그래서 난 자꾸 설레 혼자 외로울 때 그때 내게 전화해 난 정말 특별해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였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와 나 특별해 yeah.
잭스키스 특별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함께하는 생생라디오예요. 어제 쉬신 분들은 잘 쉬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좀 피곤하신가요? 그리고 어제 일하신 분들은 오늘 목요일 좀 더 뻐근할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칭 좀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정각에 출첵합니다. 날씨 좋아요. 8447님 9시 정각. 오, 그리고 시우시온 아빠도 언제나처럼 정각에 또 오셨어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생생 출첵. 어제 쉬신 분들은 진짜 좋겠다. 오늘 월요일처럼 출근했는데 내일 또 금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중에서 수요일 쉬면 딱 그건 참 좋겠더라고요. 예, 참 부럽네요. 자, 날씨 볼게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저녁엔 서늘함이 감도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고요. 한낮엔 21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어요. 현재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낮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공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한데 경남 내륙은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포근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1도, 양산과 합천 24도, 거제와 남해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요. 어버이날인 주말에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네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다 그럽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문자, 여러분의 출첵, 듣고 싶은 신청곡 쭉쭉쭉쭉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요. 오늘의 생사. 생생한 아침 사진도 기다릴게요. 어디서 어떻게 생생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또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어제 쉬는 분들 많으셨으니까 사진 올려주세요. 오늘 제일 먼저 도착한 사진은 3159님. 월요일 같은 목요일 출첵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거 없이 쉬었는데도 아침에 이상하게 피곤하네요. 누가 계속 피곤한 이유가 늙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어제 저녁 창밖에 보이는 붉은 노을이 이뻐서 찍어봤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우와, 저도 이맘때 하늘 보고 노을을 딱 볼 순 없지만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든 거 그거 보면서 하늘 예쁘다 했는데 8447님 저랑 비슷한 시간에 하늘을 보고 계셨나 봐요. 예뻤어요. 맞아요. 그쵸? 0069님 회사 동료가 출근 전에 편의점 왔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길래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더니 1리터짜리 커피를 샀어요. 와, 운전 업무하는데 절대 졸음운전할 일은 없겠네요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어요. 사랑이 이 정도인 거예요? 1리터 이거 다 드시면 또 밤에 또 밤잠 설치시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나눠서 드셔야 되겠어요. 네. 출첵해요. 오늘은 남편의 34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0329님. 아유 축하드려야죠. 당연히. 오늘 어떻게 생일 파티나 하시나요? 만난 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생일 축하드릴게요. 34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 있으시면 문자 주셔도 되고 화이팅 뭔가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당연히 문자 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생생라디오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꽃톡 함께해요.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어린이날이라고 어디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라 먼저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오전 11시쯤 도망갔네요. 용돈만 달래요. 야,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그쵸 막 엄마 아빠 놀아줘 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애들처럼 엄마 아빠랑 손잡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어린이니까 친구들과 함께 당연한 성장기인 것 같네요. 0570님
그래서 편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것도 궁금하다. 예, 편하게, 그러면 어저께 좀 편하기도 하면서 뭔가 서운한 감도 있을 것 같은데. 9742님, 어제도 새벽 5시, 오늘도 새벽 5시, 화이팅 중입니다. 새벽 5시에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근데 언제까지요? 오후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유, 피곤하시겠다. 3232님도 피곤합니다. 어제도 일했는데 왜 무교병이. 그래서 그래도 힘내서 화이팅. 어제 누신 분들은 목요병이 있을 수 있는데 어제도 일했는데 왜. 근데 그렇죠. 목요일이니까요. 쭉 일해도 목요일이니까 좀 피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금요일인데 괜찮죠? 예. 그리고 토요일도 3232님 근데 쉬는 게 좀 다르시던데. 어쨌든 오늘 피곤한 목요일 힘내보아요. 출첵합니다. 8648님. 어린이날이라 아이들 세상이었을 어제 저의 아들도 선물 한 꾸러미 구매하고 말 잘 듣겠다고 하더니 다시 돌아왔네요. 저는 직장을 이직해서 이번 주는 휴일이라 집 청소 중인데 끝이 안 나요. 오늘도 화이팅! 8648님 주셨어요. 야, 선물 꾸러미가 엄청나네요. 요, 엄청 커. 야, 이걸 받고 말 잘 들을게 했는데 몇 시간 못 갔구나. 귀여워요. 네. 그리고 집 청소 요거 끝이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리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끝 안 나면 나중에 더 속상해지니까 할 만큼 정해서 조금씩 그게 훨씬 낫대요. 정리할 때는. 아셨죠? 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아까 직장 동료한테 1리터 커피를 받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신청하신 우리 0069님 같이 들어요. 속삭임 부드러운 커피 향보
아이스 레드 커피 들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해운대 다녀왔어요. 3855님. 어제 지호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 모래축제 진짜네요. 와, 되게 멋있다. 모래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크군요. 잘 다녀오셨나 봐요. 3855님 주셨고요. 6725님, 오늘은 저희 아버지 김도근님의 생신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또 아버지 생신 어버이날을 맞아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유년 시절엔 경찰이셨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세상 다정해도 너무 다정하신 친정 아버지세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 식사하시는 사진도 올리셨어요. 어린 시절은 아빠가 참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 예, 내 아이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한 아빠는 너무너무 다정하시군요. 좋네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저도 바라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6247님, 어린이날 맞아서 늘 집에서만 힘들게 지내는 딸들을 위해서 강서구에 딸기 따러 다녀왔습니다. 초록초록한 잎사귀 사이로 새빨간 딸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딸기도 끝물이라네요. 그래도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우리 서연, 다연이도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딸기 따는 모습. 근데 저는 이렇게 딸기 따러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왜 비닐하우스도 다 땅에 그냥 있어서 이렇게 땄는데 요즘은 진짜 키높이 애들이 그냥 편하게 서서도 딸 수 있게끔 그렇게 높이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좀 제작되어서 나오나 봐요. 거기에 이제 심는 것 같은데 딸기 따기도 쉽고 보기에도 되게 예뻐 보여요. 네. 초록초록하고 진짜 거기에 이렇게 빨갛게 탁탁탁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셨네요. 아침엔 스타스타 오늘 뭐하노? 어떻게 어제는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디 계신지 스타스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전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여보세요? 오늘 뭐하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라디오인데요. 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다시 또 일하러 또 가고 있습니다. 새벽 몇 시에 나오셨어요? 새벽 3시 반에. 4134님이시구나. 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지금 업무를 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3일 연속? 네. 아니 3시 반에서 일어나서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일까요? 편의점 배송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벽에 움직이셔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럼 좀 마치는 시간이 좀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네. 두 개일 때는 그렇고 스케줄이 하나일 때는 하나 하고 11시 이제 출근해서 6시에 마치고. 근데 지금은 두 개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럼 어떻게 지금 3일 연속인데 며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오늘 점심 때쯤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군요. 네. 근데 엄청 피곤하시겠네요. 보통 이런 일이 많아요? 요즘 아무래도 그 코로나까지 이제 격상되면서 네. 집에서 이제 혼술하시는 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물량이 많이 늘어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셨네. 네. 그럼 월급도 좀 더 많이. 그렇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몸이 너무 많이 축날까 봐 걱정이네요. 그래도 뭐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네. 보통 피로할 때 피곤한 걸 어떻게 푸세요?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네. 네. 뭐 재밌는 사연 나오면 이제 같이 듣고 신나는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조금 피곤함을 잊고. 네. 근데 너무 힘드시겠다. 저녁 6시 업무 마치고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뭐 하세요?
그때 들어가면 이제 씻고 밥 먹고 응. 애랑 놀고. 또 노는 네. 것도 놀아야 되니까. 그러고 주무시면은 네. 많이 못 주무시겠는데요. 취침시. 그냥 애기들처럼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자는 경우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이게 수면 양이 부족하니까. 네, 네. 4134님, 그래도 네.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뭐 제일 잘 챙겨 드세요? 그날 네. 따라 다른데. 네. 네. 오늘은 그냥 구수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구수한 된장찌개. 네. 그렇죠, 맞아요. 구수한 된장. 그런 게 딱 좋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예, 네, 4134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된장찌개 말씀하시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4134님 화이팅. 라디오 들으시면서 피로함을 푸신다는 방문치 쿨한 사이 들을게요.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야. 예전 너의 일기장에 첫사랑이 나란 걸.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입으로 가요. My little brother's in his bedroom smoking weed. I tell him he should get up 'cause it's nearly 3:30. He can't be bothered 'cause he's high on THC. I ask him very nicely if he'd like a cup of tea. I can't even see him 'cause his room is so spooky. Don't understand how one can watch so much TV. My baby brother Alfie, how I wish that you could see. I only say it 'cause I care. So please can you stop pulling my hair? Now there's no need to swear. Please don't despair, my dear old friend. Oh, Alfie, get up, it's a brand new day. I just can't sit back and watch you waste your life away. You need to get a job because the bills need to get paid. Get off your lazy ass, Alfie, please use your brain. Surely there's some walls out there that you can go and spray. I'm feeling guilty for leading you astray. Now how the hell do you ever expect that you'll get laid when all you do is stay and play in your computer games?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정거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탁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탁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2021 성우하이텍배 K&N 온택트 환경마라톤이 5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지역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는 온택트 환경마라톤은 K&N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2021 성우하이텍배 K&N 온택트 환경마라톤은 K&N 성우하이텍 주최, B&K 부산은행, 한국수력원자력, IS동서, 부산도시가스, 현대해상, NH부산농협, 주식회사 넥센, 롯데건설, 부산항만공사, 2030 부산월드엑스포 협찬입니다. 보이나요? 대지를 깨우는 봄의 생명력이. 느껴지나요? 봄의 감촉이. 들리나요? 봄이 오는 소리가. 우리는 봄을 얼마나 만끽하고 있나요? 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연에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8793님은 어저께 테마파크에 다녀오셨구나. 자동차 반, 사람 반. 그래도 재미나게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나 보네요. 0877님 출석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니 기분도 같이 들뜨네요. 벌써 내일이 금요일.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게요. 벌써 내일 금요일. 와, 뭔가 기운 나죠? 그죠? 네, 화이팅. 출첵이요 2844님. 어제 집에서 듣다가 오늘 직장에서 들으니까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좀 화이팅을 외치시는데 다들 좀 기분 좋은 화이팅인 것 같아요. 예. 내일이 금요일이네. 이런 느낌 때문에. 2847님도 출첵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하셨어요. 오늘 날씨 진짜 참 좋아요. 그쵸? 장필순, 백지영이 함께 했어요. 어떤 노래를 어떻게 조화롭게 불렀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날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길 수없이 많은 날들을 견뎌봤지만 내가 오지 않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모두 놓은 채 기다릴게요. 혼자 남겨진 바람에 기대어 그냥 이대로 흘러가기만 We'll find a day 세월이 흐른 그 언젠가 Just breathe and lie down 흐릿한 마음 그 자리에 많이 무뎌져 있을 그날에 힘없이 흘려보낸 시간들도 감당해야 할 내 몫인 거겠죠. 날 조금 더 아플게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세월이 흐른 그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5월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죠. 싱그러움, 푸름 등인데요. 이 싱그러움과 푸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제가 싱그럽고 푸른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행동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대 포장 제품은 과대 포장이란 불필요한 포장을 2중, 3중으로 추가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는 과도하게 일회용품 플라스틱 포장이 돼 있는 제품 대신 최대한 단순하게 포장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과대 포장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비닐류는 씻은 뒤 재활용하고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이물질과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뒤 배출하는데요. 이때 잔여물이 묻어 있다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장바구니 사용하기. 비닐봉지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지는데 썩는 기간이 무려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봉투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종이봉투 하나를 만들려면 17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써야 한다? 장바구니를 써야 한다. 천소재의 에코백은 집안에 모셔두라고 있는 게 아니죠. 장 보러 갈 때면 지갑보다 먼저 장바구니부터 챙기시고 여유롭게 차에도 하나 놔두시면 지구를 위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와 포장재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이며 핸드타월은 분해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아무데나 물티슈와 핸드타월을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면 소재의 행주나 손수건을 이용하세요. 그게 흡수율이 빨라서 실용적이라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싱그럽고 푸른 자연을 지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립니다. 이것도 지구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작은 행동 수칙인데요. 바로 천연 땡땡땡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땡땡땡이 알고 보면 환경주범의 원인이라는 거 아세요? 아크릴 땡땡땡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유출되어 바다로 들어간 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천연 땡땡땡인데요. 이 열매의 섬유질을 화학 처리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세척력이 좋고 질기며 마찰력 및 내구수성이 좋다고 합니다. 건조가 빨라서 잘 말리기만 하면 세균이 번식할 걱정도 없다고 하네요. 설거지할 때면 꼭 필요한 천연 땡땡땡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네, 덕철이 말대로 어려워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죠. 자연과 지구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엄청 거창하고 힘든 일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는 정말이지 노력하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자, 덕철이 미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환경주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유출돼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하는데
이거 없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건데 천연 땡땡땡이 세척력도 좋고 즐기면서 마찰력이나 내구성까지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잘 말리기만 하면 세균이 번식할 걱정도 없는데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도 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설거지할 때 꼭 필요한 이것 정답 보내주세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뭘까요? 활짝 뒤지게 일으켜 난 눈빛이 너를 생각 짙어져 있는 걸 나의 시간이 됐어 아침에게 말해 오늘이 좋을 것 같아 이젠 아득했던 꿈들이 멀지가 않아 오직 나를 위한 축제를 열어볼 거야 좋을 때는 거 그건 역시 내가 좋아해 색색의 꽃을 피우고 꽃가루가 흩날리며 숙제는 절정걸 끝나지 않을 일과 클라이맥스 나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눈부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지금이라고 시선 내 태양을 부삭힌 채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이 모든 계절 너의 모든 계절 내 화려한 주제 한 번쯤은 꼭 놀러와 It's my fiesta 이제부터가 난 시작이야 기대해봐도 좋아 더 뛰어올라 더 소리쳐봐 이건 시기루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계속 상상해왔던 걸 특별해지는 너와 나 별들에게 말해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아 이젠 펼쳐지는 일들이 겁나지 않아 오직 나를 위한 축제를 이어갈 거야 날 감싸안은 낯선 향기도 새롭게 색의 꽃을 피우고 꽃가루가 흩날리면 축제는 절정걸 끝나지 않을 이건 클라이맥스 나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눈부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지금이라고 시선 내 태양을 부삭힌 채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이 모든 계절 하얀 모든 계절 내 화려한 주제 한 번쯤은 꼭 놀러와 눈을 감아 멈춰있던 나를 깨워 내 안에 나를 천천히 안아주면 여러 색깔들로 또 내가 빛나다면 매일 그려본 너 진짜 내 모습 가까이 oh yeah 지금이라고 시선 내 태양을 부삭힌 채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모든 계절 하얀 모든 계절 내 화려한 주제 한 번쯤은 꼭 놀러와 It's my fiesta 날 비춰줘 지금 난 축제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춤추게 해 It's my fiesta 아이즈원 피에스타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그래요. 수세미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엄마가 떠주신 수세미 쓰다가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해서 천연 수세미로 바꿨어요. 짱 좋아요. 2009님. 아, 집에 잔뜩 사놓은 실이 처치곤란이네요. 아, 이거 다 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건 또 그렇겠네요. 네. 정말 심각해요. 환경오염. 우리가 먼저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꿔
바꿔보아요. 수세미 주셨고요. 처음엔 억세지만 물 묻혀서 하면 좋아요. 7946님. 지구 건강을 위해 벌써 천연으로 바꿨습니다. 5390님. 저도 장바구니 차에 들고 다니니까 지구를 지키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네요. 7070님.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우리 생생님들도 저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실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은 버려야죠. 모두 실천합시다. 4773님 주셨어요. 수세미 정답이었고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까먹고 있었어요. 모종이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지금 너무 늦었나? 이거 한번 키워볼까 어떡할까? 일단 저도 수세미는 그렇게 천연 써야지 하다가 조금 게을러졌었거든요. 근데 주문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요 수세미가 천연 수세미가 저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좋지만 여름에 모기 물렸을 때 되게 가렵잖아요. 근데 다른 거 막 손으로 긁고 이러는 거보다 얘로 긁으니까 되게 시원하던데 전 가칠가칠해가지고. 자, 수세미 정답. 당첨자는 707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광고. 꽃배달 확인 톡 도착. 꽃배달 간편 주문 서비스로 통화는 짧게, 주문은 더 정확하게. 꽃톡으로 보내세요. 꼭 톡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화환 꽃배달 주문 1670-5600. 꽃으로 말해요. 꽃톡. Oh, when I was a child, my world was always bright. You could see I used to sing a song. Everything has changed. It's not just as it was. What should I do? I don't know where to go. I'm gonna listen to the story in my heart. Do-do-do-do-do-do, do-do-do-do-do-do. I'm gonna sing my own melody. Do-do-do-do-do-do, do-do-do-do-do-do. I'm just the way I am. Okay. Okay. Oh, when I was a child, my world was always bright. You could see I used to sing a song. Everything has changed. It's not just as it was. What should I do? I don't know where to go. I'm gonna listen to the story in my heart. Do-do-do-do-do-do, do-do-do-do-do-do. I'm gonna sing my own melody. Do-do-do-do-do-do, do-do-do-do-do-do. I'm just the way I am. Okay. Okay. I'm gonna listen to the story in my heart. Do-do-do-do, do-do-do-do. I'm gonna sing my own melody. Do-do-do-do-do, do-do-do-do-do. I'm gonna listen to the story in my heart. Do-do-do-do-do-do, do-do-do-do-do-do. I'm gonna sing my own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 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천연 스파클링 온천을 품은 미량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커피는 051아이가 커피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지 비단비 식사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네일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끼우아나의 지식 오원서, 여러분의 지식도 업시키면서 또 재미도 가져가는 그런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3, 4부 시간도 저랑 함께 놀아요. 김범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면서 3부로 가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지.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에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아침엔 꽃물을 드려요. 매일 아침 10시 생생히 꽃물, 꽃 선물을 드리죠. 가족을 위한 화사한 꽃, 불타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꽃, 친구야 오다가 주웠다 우정의 꽃. 지금 예쁜 꽃이 하나름 필요한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꽃을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예쁜 꽃물을 드려보세요. 아침 10시 꽃물 드리는 시간,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생화 세트를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이 생화 세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그 이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화훼농장에서 직접 키운 꽃을 드리기 때문에 기념일에 딱 맞춰 드리지 못하지만 싱싱하고 예쁜 꽃이 풍성하게 배송될 거예요. 문자 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미안해 아버지나 예쁜 추억을 만든 것뿐이야.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를 네, 솔리드 천생연분 들었습니다. 자, 꽃물, 꽃선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죠. 어떤 분들이 꽃물을 원하셨는지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 꽃선물 누구에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데 오늘은 2469님입니다. 라디오 문자 보내기는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따뜻한 봄날인데 지하철 안 편의점을 운영하느라 바깥 구경은 물론이고 꽃놀이도 못 가본 저희 어머니에게 꽃 선물을 하고 싶어요. 가게 안에서 꽃을 보며 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지하철 안에 편의점 운영하시면은 바깥 구경 못 하시고 근데 이제 한번 쉬는 날 꽃놀이라도 가셨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하시고 그런 어머니에게 꽃 선물하고 싶다는 우리 2469님의 마음도 참 예쁘시네요. 꽃 같아요. 정말 가게 안에 꽃 보면서 봄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469님 네 저희가 꽃물 드릴게요. 예쁘게 선물 드리세요. 자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3부는요. 참가득김치 함께합니다. 광고. 가득씩이라째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 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신승은 날 울리지 마. 가슴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그대와의 많은 시간들이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며 나는 외로움에 잠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뽀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이젠 멀어진 그대여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너처럼 기억되긴 싫어 내 곁에만
큐아나의 지식 오원서. 네, 큐아나. 뭔가 좀 귀엽죠. 큐아나의 지식 오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도 꽤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어머니께 네. 이제 오늘 하러 간다 말씀드리니까 네. 그 구아바인가? 구아바. 구아바 맞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큐아나라고 하니까 큐아나가 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머니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머나, 큐아나가 네. 무슨 어떤 뜻인지 모르셨구나. 이게 박철규의 규에서 네. 좀 이렇게 귀엽게 네. 큐 이렇게 불러서 큐아나의 지식 오원서인데 집에서도 구아바라고 불리는데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군요. 왜 구아바지? 이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 발음에 문제가 있던가 제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박철규의 규를 끼우 아주 귀엽게 끼우 아나운서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끼우 아나의 지식오원서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네, 구아바 아니고 끼우 아나의 지식오원서. 네, 이 지식오원서는 5가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충전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생활 등등등 각 분야와 관련된 5가지 지식을 퀴즈로 내고 알려드립니다. 네. 끼우아나의 지식오원서 네. 꼭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끼우 아나가 아주 준비를 잘 해와서 저희가 많이 흡족해하고 있어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예. 자, 1원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원서는 정치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쇄신론을 꺼낸 만큼 여당 대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의전 서열상 높은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의전 서열입니다. 네.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순서대로 보내주세요. 의전 서열. 네.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요. 누구요? 여당 대표, 네네.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아하. 네. 의전 서열상 높은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직함 중에 뭐가 가장 높은 의전일까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1분 30초. 의전 서열상 높은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3권 분립이 있잖아요. 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거는 이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런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인데 네. 입법부의 수장은 과연 3개 중에 어떤 걸까요?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네.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아하. 자, 요걸 순서대로 나열하라. 숫자로 주셨네. 그렇게 숫자로 하셔도 괜찮겠어요. 숫자로 하셔도 괜찮아요. 여당 대표가 1, 법무부 장관이 2, 국회의장이 3입니다. 자,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렵나요? 다 적기는 불편하시니까 번호로 하시면 되겠다. 샵 2302, 건당 50원, 흰 문자 100원. 님은 저도 의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헛갈리죠? 알쏭달쏭해요. 3, 2, 1.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요거를 의전 서열상 높은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정답은 어떻게 돼요? 정답은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대표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으로 2위고요. 네. 그리고 여당 대표가 6위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3위, 네.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로서 4위고요.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위, 그리고 6위가 여당 대표, 7위가 야당 대표가 됩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들 레벨로 치면은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뒤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위 라고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아까 번호가 어떻게 2위, 했죠? 3? 번호요. 네네. 번호는 3,
312 312가 312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312.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게 사실 국가의전서열이 뭐 네.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거는 아닌데요. 네.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좀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공론화된 그런 공공연한 그런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명이 됐을 때 네. 국회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국무총리는 5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를 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단계가 낮아지니까 이게 솔직히 좀 의전서열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전서열상 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네. 조금 뭔가 그 전까지는 더 높은 요직이 있었다가 네. 내려가는 게 뭔가 이게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게 사법부 쪽에서 뭐 일을 하다가 행정부로 넘어가면 삼권 분립의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부분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 잘 몰랐던 건데 의전 서열은 또 오늘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10위까지는 이렇다는 거. 네. 자, 이원서 정치 조금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원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원서는 조금 소프트하게 갑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이원서는 사회인데요. 최근에 연예계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그리고 연인들끼리의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뭐 대본을 고치게 한다든가 스텝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든가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잃게 해서 감정적으로 세뇌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맞춰주세요. 이게 최근에 연예계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원인 중에 하나다. 아하.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심리적 조작을 통해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잃게 해서 감정적으로 세뇌하고 조종해 통제하는 행위. 이게 1938년에 제작된 연극에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남편이 연극에서, 네. 집안의 그 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네네. 부인한테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자꾸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어둡게 했나 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점점 세뇌되고. 그렇죠.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 인지 능력이 의심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여기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마인드 컨트롤? 세뇌? 아침부터 내한테 와 이랍니까? 많이 어려우신가요? 여기까지.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오늘도 전화 연결을 해서 아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는 건가요? 네, 이고은 심리학 박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맞아요.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또 이슈화 되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가스라이팅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상대방의 심리와 상황을 좀 교묘하고 영악하게 조작을 해서요. 네.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은 상당히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세뇌를 시키는 이기적이고 좀 그릇된 행동이거든요. 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예계에서 이게 큰 이슈였잖아요. 그 서예지 씨랑 김정현 씨의 내용 때문에. 네네.
이게 뭐 연인 조종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가요?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카톡 대화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연인 관계에서 사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가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을 하거나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서혜지 씨와 김정현 씨의 문자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내용만 두고 볼 때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도 뭐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만 봤을 때. 네. 네네. 근데 만약에 김정현 씨가 서혜지 씨의 이런 문자 내용을 두고 현실적인 어떤 측면을 잘 고려해서 잘 대처를 했다면 가스라이팅의 피해와 가해까지는 아닐 수도 있었던 것도 맞거든요. 아하, 네. 예,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당신한테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대처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엄청나게 좀 의지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 지경까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라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인 사이가 가장 흔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것 같네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관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갑을 관계가 된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스라이팅의 이 가해와 피해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가스라이팅 사례를 보면요. 미국 검찰은 지난 2019년에 남자친구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A씨는 우울증을 겪던 남자친구 B씨에게 네가 사라지는 게 세상이 더 이롭다와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2달 동안 무려 47,000통이나 보냈다고. 47,000통이요? 네, 굉장히 집착이 강하죠. 네. 또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플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근데 판단력이 흐려질 만하네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네요. 와, 이게 사람이 솔직히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뭔가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긴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볼 만하다는 건데 네.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해 보실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평소에 내가 한 말을 자꾸 되새기고 후회하고 자책한다거나,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자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네. 내가 늘 상대방에게 사과만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지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친한 사람들에게 그 상대의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변명해야 하는 입장이거나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거나 뭐 간단한 결정조차 스스로 이제는 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또 자존감과 관계가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무언가 새롭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려고는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존감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믿으시고요. 하고 싶은 아주 작은 일부터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작은 성공을 조금씩 이루어내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존감이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고훈 심리학 박사였는데 이 말 되게 좋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기보다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항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내가 낮은 거 아닐까? 요즘 자존감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돼서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되지? 그 부분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걸 뭘 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시원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뭐 보통 이제 뭐 해결책을 내놓으면은 네.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일단 마음부터 네. 가다듬는 게 좋다라니까 뭔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또 뭐 하나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한 거 그냥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큐 아나운서는 자존감 높은 편이죠. 저는 자존감이 좀 높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작은 성공을 이뤄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3부였고요. 큐 하나의 오원소 4부에서도 이어져요.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칙칙한 얼굴을 감추려고 컨실러를 덧발라도 거뭇거뭇한 기미를 가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맘때 강한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 진피까지 깊숙이 침투해 기미를 유발하는데요.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보낸다는 말도 근거가 있는 셈이죠. 사실 기미는 자외선 외에도 유전, 호르몬, 영양 부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한번 생긴 기미는 치료하지 않고선 없애기 힘들다는 것. 특히 광대 부위는 치료 기간도 길고 제거도 힘들어 애를 먹는데요. 3개월가량 1-2주 간격으로 약물과 레이저 시술을 꾸준히 받으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세원 피부과 전문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기상정보는 수시로 확인, 외부 공기는 차단하며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도록 물을 자주 마십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할 경우에는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비가 후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의 청결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합니다. 호흡기나 심폐질환 학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을 닫으며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어 피해를 막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하고 오염된 물품을 세척하며 전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그린 뉴딜 캠페인. 계속되는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세상을 준비합니다. 오염물질 없이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그린 수소. 친환경 에너지 그린 수소가 우리의 미래를 지킬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이 캠페인은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큐 하나의 5원소, 1원소, 2원소 잘 넘어오셨나요, 여러분? 그럼 3원소가 준비됐습니다. 3원소 문제 또 내드려야죠. 근데 이게 3원소가 경제인데 경제. 제가 사실 1원소로 정치를 뺀 이유가 네. 정치 경제를 3, 4원소에 넣으니까 마치 청취자분들이 원투펀치를 맞은 것처럼 문자가 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배치하긴 했는데 네. 경제를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아, 그래요? 이지선답니다. 이지선다.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골라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1원소 정치부터 나한테 왜 이럽니까 아침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 정도는 뭐 우리가 알아두면 좋죠. 그럼요. 자, 그러면 3원소 경제.
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하나 걱정이신 분들 많죠.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땡땡땡땡 비율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것은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화해주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겠죠.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택 부채 대출 비율, 2번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많이 쉽게 내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 무슨 비율을 사용할까요? 네. 1번은 주택 부채 대출 비율, 2번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네. 내 집이 얼마요?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그렇죠,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얼마의 자산 가치로 볼 것인가? 영어로는 LTV라고 해요. 네, LTV는 LTV 많이 들어봤죠. 네,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본 것 같은데 하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랐네. 경제 문제 도움이 됩니다. 6083님. 뿌듯하네요. 네. 샵 2301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자, 1번 주택 부채 대출 비율, 2번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뭘까요? 인자 좀 낮네요. 지금 요거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을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8049님, 저희 집도 은행 지분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자, 1번 아니면 2번 뭘까요? 영어로는 LTV입니다. LTV. 3, 2, 1, 여기까지. 자,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비율. 요걸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 LTV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loan to value라고 해서 loan to value. 네, 담보 대비 대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어렵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이에요. 네. 감정가가 5억인데 만약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분의 4로 했을 때 80%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LTV가 80%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또 같이 많이 나오는 게 DTI라고. DTI는 뭐예요? LTV, DTI가 같이 나오는데 DTI는 쉽게 얘기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대비 내가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네네. 근데 DTI가 50%다. 그러면 돈을 막 빌린 상태에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자가 6천만 원의 50%니까 3천만 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관련돼서 내가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LTV는 지금 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지금 주택을 구매하실 때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포인트 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의하는 방안이 여기서 이제 10%포인트를 20%포인트로 올리자. 올린다. 그러면 주택 대비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 소득 대비 이자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너무 마련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집을 못 사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고요. 아마 당정 조율을 거쳐서 이달 초나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TV, DTI. LTV는 주택, DTI는 저희 수입. 그렇죠.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비율만 나오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머리가 그쪽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몇 퍼센트로 막 헛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자, 3원서 경제 잘 맞추셨어요? 네, 잘 맞추고 계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원서인가요? 4원서는 역사입니다. 자,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작고로 유족 측은 뜻에 따라 유례없는 대규모 미술품이 국가 기증됐습니다. 그중에서 종적이 묘연했던 이 작가의 흰소가 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네. 20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한 화가로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하나 맞춰주세요. 흰소가 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지역별로도 네.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 감정가가 2.5조에서 한 3조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 미술품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건데 흰소가 5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 소를 대표적으로 그리는 작가가 있죠. 있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나오는 작가입니다. 그렇죠. 소하면 맞아요. 122님.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좀 불행하게 삶을 살다가 어려운 세상을 삶을 사셨죠. 떠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와 좀 비교는 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소 얘기하니까 김홍도 많이 정답으로 주셨는데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렇게까지는 과거로 안 가도 돼요. 홍도 김홍도 아닙니다. 정말 그러면 섭이 섭섭해? 3, 2, 1, 자, 정답은 네, 섭이 섭섭해. 이 사람은 이중섭입니다. 이중섭. 그거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힌트가 되려면 정답은 이중섭이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 작품으로 뭐 황소도 있고요. 네, 맞아요. 흰소도 있는데 이게 백이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에 덕수궁에서 이중섭에 관련된 전시를 열었는데 네. 애타게 막 연구사들이 찾았어요. 근데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72년에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 종적이 묘연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건희 컬렉션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뭐 천수관음 보살도, 뭐 국보 14점, 보물 46점, 뭐 이런 등등등의 유물이 있는데 그 미술품이 자그마치 2만 1000여 점에 이른대요. 그래서 이게 뭐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도 그러니까 있고. 인왕제색도는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의 가치와 수준을 따졌을 때 국내외를 통틀어서 진짜 손꼽힐 만한 세기의 기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의 기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오원소가 남겨 있는데 오원소는 파트가 어느 쪽이에요? 오원소는 IT 과학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생활이라고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전화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되거든요. 051-851-8700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051-851-8700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하나밖에 못 맞췄다고 3808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설레는 기분 그대를 보면 그래요. alright, 사랑이 오려나 봐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나 몇 개 맞췄네 이렇게 보통은 다 맞췄어 이런 문자 많은데 하나 틀렸네 보통 이러시는데 오늘 2개 맞췄네. 하나 맞췄네. 괜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소심하세요. 전화 안 온대 지금. 051-851-8700 오원소 IT 과학. 근데 사실 IT 과학이라 하기에는 우리 생활 전면에 걸려 있어요. 네. 식사하러 가시면은 또 전 여기까지 할래요. 이제 전화 온다. 소중한 선물.
네, 오원서 IT 과학. 지금 맞춰주실 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김해에 살고 있는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슈퍼맨. 아, 슈퍼맨님. 슈퍼맨님, 오늘 문제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신 또 의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유종의 미를 또 걷어서. 네. 어렵고 어렵지 않고보다 이렇게 좀 알아가는 재미 있잖아요. 맞추는 재미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또 맞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엎드려 절받기 같네요. 자, 그럼 네네, 오원서 들어가 볼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장에 이것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업무와 서비스를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 단말기를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인 포스기입니다. 무인 포스... CVS입니다. CVS! 안타깝다. 근데 이게 딱 바로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아는데.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즐거웠어요. 전화 그냥 끊겼기 때문에. 슈퍼맨님 안녕. 슈퍼맨님 안녕. 오늘도 화이팅.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겠네요. 자, 문자로 넘어갑니다.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문제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자, 원래는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업무와 서비스를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 단말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네 글자인데 요새 뭐 패스트푸드장 가면 이게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처음에 딱 햄버거 사러 갔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조금 떨게 만드는. 네. 이걸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네네. 처음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요새는 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네. 또 공항에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자, 샵 239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유종의 미를 내가 가져가겠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 계세요. 전화 안 하길 다행이네요. 뭔지는 알겠어요. 지금. 뭔지는 알겠는데 답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딱 안 떠오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게 정확한지 요걸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단어인가 이런 거.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답은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네. 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무슨 매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게 가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좀 사용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휴대폰도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점점 이제 뭐 노약자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만 오더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인권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건 또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자는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만큼이나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맞아. 분도 있고요. 네.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공급업체 차원에서도 좀 사용법이 쉽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도 처음엔 버벅댔는데 이젠 잘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우리 애기도 생소하니까 네. 그런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아이들도 되게 쉽게 할 것 같지만 애들도 처음에 좀 생소해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재밌어하느냐 아니면 어려워하느냐 이 차이가 점점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잠시 광고요. 꽃배달 확인 톡 도착. 꽃배달 간편 주문 서비스로 통화는 짧게, 주문은 더 정확하게. 꽃톡으로 보내세요. 꼭 톡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화환 꽃배달 주문 1670-5600. 꽃으로 말해요. 꽃톡. 자, 오늘 당첨자 네. 7181번님, 네. 4970번님, 2475번님, 4313번님인데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작가님께서 조금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공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5명인데 지금 4명만 나왔어요? 네. 마지막 한 명을 과연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5명 저희가 잘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끼우 하나. 네, 끼우 하나. 오늘도 즐거웠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체 난저 김하나였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생생하게. Let's go. 1, 2, 3. I've been dancing till the morning on my own. 미친 척하고 춤을 춰봐도 목이 갈 때까지 노래 불러도 달라질 건 없는데 I'm going out again. 소리 떨게 머린 아파도 마음 아플 일은 없어 I'm alright 가끔 네가 생각나도 I'm feeling good, I'm feeling fine 사실 아무 생각 없어 I'm feeling 어리 아요 느리게 가는 시간이 지겨워서 어디든 미친 듯이 달리고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 내 모습이 미웠어 리듬 타면서 강적여 몸이 끄는 대로 yeah Singing 어리 오하요 좀 더 크게 어리 오하요 I'm singing 어리 오하요 I'm not fine, I'm not alright Oh girl, I know 피곤해 죽겠어 해뜰만 하면 또 비가 내려 리모컨 좀 줘 TV 꺼 눈만 배려 요즘 가사에 누가 밖에 안 걸리는 대로 아무 노래나 일단 트러시 나는 걸로 갈수록 더 끈적끈적 힘들어 여름이 나갔어 너 온지가 도대체 언제인지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나이 이제 곧 30